봅시다. 20번 주요 문항부터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번 열린 구간이 있대요. 0부터 2파이까지 정의된 함수 fx가 있대요. fx라고 불리는 것이 코사인 x 더하기 2x 곱하기 사인 x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 자체는 fx라고 불리는 건 뭐가 가능한 함수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당연히 뭐가 될 것이다? 연속이 될 것이다. 이해해? 라는 게 먼저 읽히면서 x는 알파와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이 fx라는 함수는 x는 알파 그리고 x는 베타, 여기서 뭐를 갖는다고? 극값을 가져요.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건을 줬고 알파는 베타보다 작다 라는 이 조건을 준 채 여러분들한테 이제 묻는 기억, 니은, 디귿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서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터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 기억, 니은, 디귿을 봐. 다 어떤 함수랑 관련이 있니? 기억, 니은에 뭐가 나와 있고 탄젠트 x가 나와 있고, 맞아? 그리고 나서 디귿에 보게 되면 시컨트 제곱 알파라고 불리는 것도 결국은 뭐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기 때문에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기 때문에, 맞아? 얘는 기억, 니은, 디귿 자체가 어디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탄젠트로 유도하고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미분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미분된 결과를 잠시 갖다 쓰게 되면 f'x는 2x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거란 말이죠. 괜찮습니까? 미분을 한 거예요. 오케이? 왜 나는 지금 미분을 했어요? 극값을 알파 베타에서 갖는다고 하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괜찮아? 여러분들은 지금 미분을 하신 행위인 거 맞죠? 괜찮아?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한테 뭐를 유도하고 있다고요? 탄젠트로 유도하고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도함수 자체로서 뭔가의 원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도함수가 덧셈이라서 이쁘질 않아. 그렇죠? 얘가 탄젠트를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 이해해?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야. 얘를 코사인 x로 밖으로 빼서 묻게 되면 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 2x분의, 괜찮아? 더하기 무슨 x? 탄젠트 x다. 그런데 플러스라고 불리는 건 여전히 도함수에서 이쁜 존재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말하겠다고? 코사인 x 곱하기 가로친 다음에 함수값의 차인 2x 마이나 탄젠트 x 얘로서 해석하고 싶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뭔 소린지 이해해? 그럼 봐봐. 나는 얘를 세모라고 하고 그리고 너를 마이너스 탄젠트 x를 네모라고 할게. 그러면 구간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는 어차피 0부터 2파이까지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라는 거야. 너무 크게 그리면 밑에다 쓰기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한 요 정도만 그려볼게. 여기가 0이라는 라인, 여기가 2분의 파이라는 라인. 그러면 시작합시다. 탄젠트라고 불리는 것 자체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 맞죠?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러고 나서 보시게 되면 나는 이렇게 갈게요. 주황색으로 마이너스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x는 탄젠트 x를 뭐 x축 대칭해서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리면 주황색이 바로 마이너스 탄젠트 x인 거 맞죠? 그리고 나서 2x를 갖다 그릴게요. 2x를 갖다 그리게 되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 자리? 2자리인 직선이니까 그냥 대략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릴게. 그러고 나면 봐봐. 난 이젠 뭐가 생기냐면 여기 교점이 생겨. 여기 뭐가 생기냐? 교점이 생겨. 이 교점의 자체는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릴게. 선을 하나 그리고 나머지
선들을 여기다 갖다 붙일게. 내가 보고 싶은 건 함수의 뭐에 대한 여부를 보고 싶은 거야? 증가, 감소에 대한 여부를 보고 싶어. 괜찮습니까? 그때 코사인 x부터 우리가 보고 가자. 코사인 x 앞에 게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쓸게. 코사인은 여기서는 플러스, 여기서는 뭐 마이너스, 여기선 마이너스,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뭐 다시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라는 부호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코사인의 부호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플러스, 맞아?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플러스로 갖다 붙인 거야. 오케이? 난 이젠 이 결과를 갖다 쓸 거야. 그렇지? 그럼 난 노란색에서 누구를 빼는 거래? 지금 주황색을 빼는 거래. 노란색에서 주황색을 빼는 거니까 여기서는 양수, 음수, 양수. 이해해? 여기서는 양수, 음수, 음수. 여기서는 뭐? 양수. 여기서는 뭐? 양수. 괜찮습니까? 여기서는 음수. 여기서는 뭐? 양수. 그러면 이게 바로 2x 마이너스 마이너 탄젠트 x에 대한 그 결과고. 이해해? 난 이젠 결과를 원하는 거잖아. 둘이 뭐 하래? 곱하래. 위에 거랑 아래 거, 맞아? 곱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 다음에 뭐? 마이너스, 그런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되네. 괜찮아? 부호 변화를 왜 관찰한 거죠?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서. 이해해? 극값 갖는 지점에서는 뭐가 일어났을 거라는 거지? 부호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부호 변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가 바로 교점인데 나를 알파라고 불러줘. 괜찮아? 극대값 갖는 지점이고, 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는 거 감소하다 증가니까 여기가 바로 극대값, 극소값 갖는 지점인 뭐라고 불러줘? 베타라고 불러줘. 이해해? 그러면 얘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주황색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서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라고 갖다 써도 되지만, 이해해? 누구 위에 점이기도 해? 2x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난 이 점을 상황에 따라서는 알파 콤마 2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교점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라고 해도 되지만 난 이 점의 이름을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뭐라고 표현해도 돼? 베타다, 이 베타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 맞죠? 교점이니까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문항을 보시면 되죠. 오케이?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기억. 탄젠트 모 플러스 알파는 알파 플러스 파이는, 탄젠트라는 함수는 뭐를 갖고 있는 함수예요? 주, 기, 성을 갖고 있는 함수죠.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뭐예요? 파이요. 그럼 내가 이 점을 알파라고 했으니, 이해해? 이 점을 알파라고 했으니 알파 플러스 파이는 어떻게 돼? 쓱 가서 여기 이 지점, 또는 여기 이렇게 호도록 가서 이 지점, 맞아? 이 지점이 바로 누구인 거야? 알파 플러스 파이가 되는 거잖아. 주기성을 갖고 있으니까, 맞아? 근데 나한테는 뭐를 묻고 있어?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의 값이 뭐냐? 마이너스 2 알파냐 묻고 있어. 그럼 말이야, 탄젠트라는 건 이 그래프다 보니까 얘 좌표가 알파 플러스 파이인 거잖아. 이해해? 근데 여기에 좌표가 몇 알파인데? 2알파. 여기도 몇 알파야? 2알파. 그러면 얘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몇 알파야? 2알파. 네, 그러니까 기억은 그냥 뭐인 거죠? 참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기억은 참이야. 니은을 이제 해석합시다. 니은 여러분한테 어떻게 돼 있냐면 gx를 탄젠트 x라고 하자. 여기서 보면 하얀색 그림. 근데 g 프라임 알파 플러스 파이 접선의 기울기와 g 프라임 베타 이 접선의 기울기 좀 둘 중에 누가 더 커? 대소를 비교하래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파이라는 점은 이 점이고 베타라는 점은 이 점인 거 맞죠? 탄젠트는 이 구간에서 어떤 볼록성을 가져요? 위로 볼록한 볼록성을 갖는 거 맞죠? 이 라인이 바로 어떤 라인이에요? 베타. 베타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알파 플러스 파이가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접선의 기울기라고 불리는 것은 이게 좀 예전에 많이 물어봤던 경향이라는 거죠. 이건 베타의 접선의 기울기. 얘는 누구? 알파 플러스 파이의 접선의 기울기, 맞아? 위로 볼록한 함수니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니까 얘가 더 크지 않냐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뭐가 되더라? 여전히 참이 되더라. 기억도 참이고 니은도 참이다. 디귿 갑니다. 디귿. 여러분한테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와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베타, 이거에 대한 먼저 해석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풋풋한 시절부터 뭐를 훈련했었냐면 함수값의 차라고 불리는 건 크게 몇 가지로 해석이 돼야 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잖아. 크게 함수값의 차라고 불리는 것은 첫 번째 미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되는 거지? 기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 적분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함수값의 차라고 불리는 건 도함수의 뭐가? 적분이라고 불리는 것이, 괜찮아? 원함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와 관련이 있는 거 맞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정확하게 말하면 도함수의 넓이가 맞아? 원함수의 뭐가 되더라? 길이가 되더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 맞죠? 왜냐면 우리는 여러분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F5-F2 3. 누가 얘를 3분의 F5-F2로 봐? 너 어떻게 봐? 이 3이라는 숫자를 선생님 난 5-2요. 그래서 5,F, 2,F1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요. 이렇게 보는 거 맞죠? 그럼 얘는 어디서 나왔을 거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 힌트까지 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시컨트 제곱 알파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봐봐. 얘는 니은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해. 괜찮아? 뭐를 이용하겠다는 생각?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개연성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이해해? 나한테는 두 개가 보여야 된다고. 니은에서 너 못 풀었니?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했었잖아. 그치? 이 점은 뭐였어요? 라고 묻으신다면 베타 콤마 바로 여기의 점이었어요. 그쵸? 근데 얘는 x축 대칭시키는 거니까 마이너스 몇 베타라고 우리가 말해도 돼요? 2베타요. 이해해? 얘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묻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기억에서 이미 이용했었던 그 아이디어로 가게 되면 나야 알파 플러스 파이 맞아? 그리고 나는 마이너스 몇 알파? 2알파라는 괜찮아? 점이었었던 거 맞지? 그럼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라는 거야. 이 식이 담고 있는 의미는 알파 플러스 파이에서 베타를 빼는데 여전히 얘가 느껴지는 것도 뭐? 마이너스 2알파에서 뭐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베타를 빼는 거니까 이 기울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야 나. 이해해? 기울기라는 거죠. 여기서 적분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함수값의 차라고 불리는 거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울기라는 거죠. 이 기울기와 누구를 물어보고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얘 왜 갑자기 얘가 나왔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얘는 뭐야? 탄젠트 프라임 알파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괜찮아? 알파라는 점에서의 뭐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말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위로 볼록한 함수의 특징이요. 그래서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큽니다.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땡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건데 중요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오케이? 어떻게? 도함수에서 플러스라고 불리는 얘 맞아? 안 이뻐요. 그래서 뭐 함수값의 차인 마이너스로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 그리고 나서 기울기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21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1번) 학생이 했었던 다양한 사고를 먼저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가볼게. 0이 아닌 새 정수 LMN이 됩니다. 0이 아니고 얘의 값은 정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절대값 L 더하기 절대값 M 더하기 절대값 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1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일단 미지수가 3개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F0은 0, 점을 2개 줬어요. 2분의 3파이의 값은 1이다. 이렇게 줬고, 이 구간, 닫힌 구간 0부터 2분의 3파이에서 정의된 얘가 fx라고 불리는 이 함수는 연속함수라고 줬습니다. 연속이요. 그래 놓고 나서 범위에 따라서 함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쓰죠. 범위 자체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여러분한테 주어진 건 도함수를 주었습니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도함수를 줬어요. 도함수를 어떻게 줬냐면 다 코사인 x에 대한 그래프를 줬는데 여기 앞에 개수로서 요 미지수가 왔습니다. LMN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묻는 것은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의 fx dx라는 적분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최대가 되도록 하는 LMN을 구하신 다음에 L 더하기 2M 더하기 3N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럼 나는 선생님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무슨 생각부터 들었냐면, 미지수라고 불리는 거 저 관계를 줬는데 일단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을 1개 줬어. 그렇죠? 절대값으로 표현돼서 10보다 작거나 같대.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좌표 평면에서 fx라고 불리는 함수는 어떤 함수인지 몰라. 그래서 식을 못 세우죠? 다만 반드시 지나는 몇 개의 점을 주면서 2개의 점을 주면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왔어요. 이해해? 그러면서 fx라고 불리는 함수 자체를 족보를 다르게 한 자체가 아니라, 오케이? 같은 족보 속에서 LMN이라고 불리는 건 결국은 x축 기준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게 되는 실수배. 이해해? 저 개수로 왔었던 거 맞죠? 그러면서 갑자기 넓이의 최대를 물어요. 그럼 일단 나는 구간이 나뉘어진 함수, 족보가 다른 함수에서의 먼저 뭐부터 체크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연속성이요. 이해해? 괜찮아? fx에 대한 뭔가의 적분을 묻고 있잖아요. 그럼 도함수로부터 나는 뭐를 해야 돼요? fx를 일단 적분하시되, 이해해? 연속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용 시작. 적분하게 되면 L 사인 x라고 갖다 붙이고 플러스 c1이라고 갖다 붙이고 m 사인 x라고 갖다 붙이고 플러스 c2라고 갖다 붙이면서 n 사인 x 더하기 c3라고 이렇게 적분된 결과를 가져다 써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뭐래? 연속이래매. 이해해? 연속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거니까 f0의 값이 0이래. 그럼 여기의 값은 뭐야? 사인 0의 값은 뭐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c0의 값은 뭐다? 빵이다. 아, 너 빵이다. 맞아? 구간의 양끝간 여기 2분의 3파이 때는 1이래. 2분의 3파이 집어넣게 되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n이 돼. 괜찮아? 근데 1이어야 된대. 아, 그럼 너의 값은 뭐다? n 플러스 1이군요. 괜찮아요? 그리고 너의 값은 우리가 연속이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파이 집어넣게 되면 뭐 나와 얘들아? 여기다 파이 집어넣게 되면 뭐 나와? n 플러스 1. 그럼 여기 우리 연속이어야 되니까, 맞아? 파이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얘의 값도 뭐일 수밖에 없다? n 플러스 1. 그럼 또 한 번 해야죠? 여기서 2분의 파이에서도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되니까 2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 L은 네, 그래요. 관계식을 하나 뽑습니다. n이라고 불리는 것은 뭐라고요? 여기서도 연속이어야 되니까 m 더하기 n 플러스 1이다. 이해해? 괜찮습니까? 여기서 연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2분의 파이라는 지점에서도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젠 약간 안정감이 드는데 약간 짜증나요. 왜요? 미지수는 몇 개인데? 3개인데 식이 몇 개야? 2개. 이해해? 식이 부족하잖아. 식의 개수가 부족한 걸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불러? 방정식이라고 불러. 너무 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식을 다시 하나 더 찾든가 LMN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더 찾든가
아니면 뭐 미지수의 개수를 뭔가 줄여가면서 우리는 식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정방정식에 대한 해법이니까 그래서 정수 조건을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잠시 든다라는 거야. 예? 괜찮아? 그러면서 벌써부터 기하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가는 건 어때요? 어차피 정적분에 대한 무슨 값을 묻고 있어요? 최대값을 묻고 있어요. 그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 함수의 이름이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뭐 해야 돼? 적분 구간을 세분화시켜야 되잖아. 그게 원래 우리가 했던 일 아니야? 맞아? 구간에 따라서 함수 이름이 다르게 되면 정적분을 구하래. 맞아? 그럼 나는 뭐부터 해야 돼? 적분 구간을 세분화시키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적분 구간을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는 L sin X요. 더하기 인테그랄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라고 불리는 건 M sin X 플러스 M 플러스 1이요. 거기에 더하기 인테그랄 파이부터 어디까지? 2분의 3파이까지는 누구? N sin X M 플러스 1이요. 괜찮습니까? 근데 난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개념을 알고 있냐면 얘는 너무나도 계산상에서 얻어지는 날 sin X라고 한다면 2분의 3파이까지만 이 넓이도 모인 거고 1 넓이 모인 거예요. 다 1이죠. 괜찮아? 적분하는 거에 관해서 적분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넓이 자체가 어차피 1이니까 상수배 밖으로 빼게 되면 얘의 결과는 뭐가 되는 거고? L이 되는 거고요. 괜찮아?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M이 되는 거죠. 이해해? 괜찮아? 그리고 나서 M 플러스 아이씨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M 플러스 2라는 건 무슨 상수예요? 상수함수잖아요. 나예요. 나 M 플러스 2라고 불러줘요. 맞아? 근데 여기서부터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라고 한다면 얘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1의 길이 뭐? 2분의 파이 맞아? 그리고 나서 조심할 사항이 있네요. 여기는 정적분인데 넓이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니까 뭐가 붙어줘야 돼?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예요? N 이해해? 그리고 나서 얘는 그대로 M 플러스 1 5분의 파이 2분의 파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정적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하니? 정적분 한 거죠. 그러고 나면 말이야, 여기서 우리는 이걸 발견할 수 있었잖아. L이라고 불리는 건 뭐래? 얘가 N 더하기 M 더하기 1이래매. 괜찮아? 그러면 이거 사라지죠? 이거 사라지죠? 괜찮아? 그럼 남는 걸 정리해 볼까요? 남는 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 2M 더하기 M 플러스 1 2분의 파이가 몇 개? 2개 있으니까 파이 맞아? 거기에 더하기 1에 무슨 값을 묻고 있다고요? 나 지금 최대 값을 묻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난 이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건 말이에요. 그거 나서 나중에 기하적인 의미를 관찰했죠. 얘 뭐예요? 양, 수죠. 파이 뭐예요? 3.14잖아요. 맞아? 여전히 무슨 수예요? 양, 수죠. MN이라고 부르는 건 정수래요. 야, 그럼 말이야. 얘 최대값이어야 돼. 이 플러스 1은 고정된 값이니까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고정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지. 맞아? 그럼 얘 최대값이려면 M도 무슨 수? 무슨 수? 여기 음수? 음수? 무슨 수? 양수. 얘 무슨 수? 양수. 야, 얘랑 양수면 L은 M 더하기 M 플러스 1로 만들어지는 건데 얘도 무슨 수? 그러네요. 둘 다 양수일 때네요. 이해해? 그렇잖아요. 오케이? 이거니까 L도 양수, LMN이 다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괜찮습니까? 뭐를 갖는다고요? 최대 값을 갖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지금? 그렇잖아. 3.14일 모급해. 양수일 때 맞아? 얘들 둘 다 양수일 때. 그러고 나면 나야 M 플러스 1 나야 M 둘이 더해서 얘도 양수. 오케이? 그럼 식이 저렇게 줄어드네요. 아까 절대값이 붙어 있던 식 자체는 이젠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지죠.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L이라고 불리는 게 누구래요? 얘가 M 플러스 N 플러스 뭐래요? 1이래매요. 괜찮아? 그럼 2배
m 플러스 n이라고 불리는 건 뭐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1 호도록 넘어가시면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 맞죠? 그럼 m 플러스 n의 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뭔 소린지 이해해요? 그러면요, 얘네가 무슨 수라고? 정수. 0이 아닌 뭐라고? 정수라고. 그러면 4번만 해보면 되지 않아? 몇 번만? 4번만 하면 되죠. 그러면 그래프 그려봐도 되는 거잖아. 이해해? 여기가 뭐일 때? 자연수. 얘는 자연수의 세계여야 돼. 양수니까. 맞아? 최소의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는 거 맞지? 둘 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뭐일 때? 1, 3. 또 뭐일 때? 2. 여기가 뭐일 때? 3, 1. 맞아? 괜찮아? 야, 근데 좀 센스 좀 가져볼래? 파이는 3.14야. 얘는 2야. 그럼 m의 값이 커야 돼? m 플러스 1의 값이 커야 돼. m 플러스 1의 값이 훨씬 커야 되는 거 맞지? 이거 답은 뭐겠어? 어딨어? 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 그러면 답 구하게 되면 m은 몇이고 2고 n의 값이 1이니까 몇이야? 9고 1, 3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n의 값은 뭐야? 5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답은 몇이야? 16이죠. 아, 잘 봐? 나는 물론 이제 뭐 다른 스타 강사분들이 막 이제 뭐 기하적으로 적분을 했는데 나는 그냥 순수하게 무슨 관점이었냐면 그냥 머릿속에서 든 생각을 보란 말이야. 내 머릿속에 든 생각은 그냥 이거야. 일단 기분이 나쁘죠? 그렇잖아요. 미지수가 3개인데 맞아? 그리고 구간을 나눠서 줬죠? 구간을 나눈 함수에 관해서 뭐를 묻고 있어요? 지금? 연속이 되죠? 그럼 구간 나눴으니까 오씨 우리들이 양 끝에 값을 준 거예요. 구간의 양 끝 맞아? 그럼 적분상수 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얘의 값은 어떻게 구해요? 오씨 우리 뭐에서도 연속이어야 해. 파이에서도 연속이어야 해. 맞아? 우리 뭐에서 연속이어야 해? 2분의 파이에서 연속이어야 해. 맞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관계식이 하나 나왔다 이거야. 오케이? 예. 그래놓고 나는 이제 생각한 거지. 아씨 정적분에 대한 최대값을 묻고 있어. 근데 함수의 이름이 달라. 그러니까 뭐 하자고? 구간을 나눠서 생각하자고. 예? 구간을 나눠서 생각했더니 결국 미지수의 개수는 적은 게 좋잖아. 그걸 정리했더니 이거였던 거야. 근데 얘도 양수잖아. 예? 그거 곱한 거예요. 플러스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맞아? 이거 최대값을 묻더니 얘네들도 뭐 해야 된다? 얘네들도 양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도 뭐 해야 된다? 양수해야 된다. 예? 셋 다 양수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좀 수학 선생이니까 얘를 좀 다르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아 봐봐. 0이 아닌 정수야. 그러면 양수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좌표평면에 잡히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야. 나를 그냥 아무 축이나 잡아줘. 나를 그냥 M축이라고 말해줘. 나를 N축이라고 말해줘. 괜찮아? 그럼 둘 다 양수해야 되니까 1사분면에서 잡히는 내용인데 괜찮아? 1사분면에서 잡히는 내용인데 얘네가 뭐여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최대였으면 좋겠지. 얘가 최대고 얘가 최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라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여기가 4고 여기가 4야. m 플러스 n의 값이 뭐여야 되는 거라고? 일단 4여야 되는 거라고. 얘도 크고 얘도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최대값은 이해해? 그러니까 맥시멈 4야. 그러면 여기서 살고 있는 건데 누구보다 m도 뭐보다 커야 되는 거고 1보다 커야 되는 거고 n도 누구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되는 거야. 여기야. 여기서의 격자점을 묻고 있는 거야. 이해해? 이게 mn이 살아가는 건데 이게 바로 격자점이라고. 오케이? 그럼 얘를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주는 거냐면 얘를 마치 y라고 생각해. 얘를 마치 x라고 생각해. 괜찮아? 너한테는 이거의 값이 뭔데 몰라 씨 능 k라고 매개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불러요. 뭐 x 플러스 y의 최대값 구하려면 그럼 그 값이 뭔데 몰라서 너 뭐라고 매개해? k라고 매개하잖아. 이해해? 괜찮아? 그럼 야 이건 무슨 직선이 돼버리는 거야? 기울기가 모분의 모 마이너스 모분의 파이 마이너스 얘를 y라고 생각했으니까 파이분의 2짜리이면서 맞아?
마이너스 파이분의 2이면서 뭐의 값? K의 무슨 값을 묻고 있어? K는 무슨 절편인데? Y 절편인데 Y 절편에 지금 무슨 값을 묻고 있다고? 최대값을 묻고 있다고. 이해해? 그럼 나야. 기울기 음수짜리인 거 맞죠? 3.14분의 2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는데 이런 격자점을 지내야 해. 어딜 지날 때 최대겠어? 여기를 지날 때 최대일 거 아니에요. 나야 K 맞아? Y 절편의 최대값이 오케이? 그럼 몇 콤마면? 1,3이요. 그래서 n의 값이 3, m의 값이 1일 때 맞아? 이 점이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근데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끌고 간 학생들은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지어볼게요. 이 내용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네, 이걸 달았었던 거고 그런 다음에 보시면 이 문제를 이젠 이렇게 추론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적분한 결과가 최대여야 되는데 난 사인 x야. 이해해? 야 그럼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는 거니? 반드시 지나는 점은 어디야?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 맞죠? 야 그럼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야 돼? 아니잖아. 그치? 넓이가 최대가 되면 내려온다는 생각은 안 하지 않아? 맞아? 얘가 올라가야 되는구나. 괜찮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L의 값은 최대값이 6 될 수 있습니까를 잠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L의 값이 6이 될 수 있나를 보게 되면 m 플러스 n의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L의 값이 6이 되면 m 플러스 n의 값이 5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11이 돼버려서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 높게 올라가려면 여기가 뭘로 잡혀야 되는 거야? 5로 잡혀야 되는 거 맞지? 이게 최대로 높이 올라갈 때 아니야. 그치? L이니까 L sin x 맞아? 그런 다음에 여기 뭐 4만큼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3만큼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해해? 높이 올라갔다가 드는 생각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좀 어려워져요. 어떤 점이 어려워지냐면 그럼 선생님 여기서는 음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sin x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건데 맞아? 얘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여기서 선생님 이렇게 증가한 다음에 내려오는 것이 맞아? 최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내려온 다음에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것이 최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해? 괜찮아? 이거를 따져려고 기하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다 각각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변치 않는 사실이 있죠.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맞아?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야 된다는 사실이 변치가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양수로서 내려와야 된다는 사실이 변치 않는다는 거죠. 이해해?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맞아?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려고 한다면 못한다는 건 아닌데 괜찮아? 하나하나의 값을 잡으면서 못한다는 건 아니야.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일 때 괜찮아? 이때를 케이스 분류해서 하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이 적분 구간을 나눠서 봐야 되지 않냐. 함수 자체를 그렇게 줬으니 이해해? 여기에 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괜찮니? 저렇게 기하적으로 추론했었던 거 같은 문제는 막 150치냐 150판이냐 막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던 학생들이 저렇게 가다 보니까 좀 어떻게 증가할 때 어떻게 감소하는 부분 그걸 수학적으로 못 잡는다는 건 아닌데 우리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실전에서.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먼저 들었던 거를 해설해 드렸고 저기에 관해서도 선생님이 그 다른 기출 문항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재해석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가 볼게요. 29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29번 중 역대급 쉬운 문항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잠시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좌표 공간에서 주어진 정점이 이때입니다.
얘와 평면 Z는 1 위에 세 점 P1, P2, P3 Z는 1이라고 불리는 위에 세 점인 P1, P2, P3가 있었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고정된 정점이고 얘는 아직 우리가 위치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무슨 점이죠? 동점이 되는 거 맞죠? 이해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내적에 대한 관계식을 줬습니다. 세 개의 관계식을 줬는데 OA 벡터라고 불리는 것 자체는 정점이다 보니까 크기 자체가 뭐 되어 있는 경우죠? 고정된 경우인 거 맞죠? 이해해? 하여튼 세 개의 관계식을 줬구나.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읽어봤더니 정 0, K, 0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1, -6, 0인 직선을 L이라고 한다면 직선 L에 의해 나뉘어지는 XY 평면의 두 영역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런 말이야. 아직 문제를 해석하기 전에 난 이 생각부터 해봐. 이게 무슨 말이냐. XY 평면에 X가 있고 Y가 있대. 근데 어떤 직선 L을 줬어. L에 방향 벡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1, -6, 0이라고 줬어. 그냥 기울기 가면 마이너스 6자리인 직선인 거 맞죠? 괜찮아? 그때 0, K, 0을 지났는데 그러면 0, K, 0이라고 불리는 것은 XY 평면상에서 너는 얘를 무슨 절편이라고 불러? Y 절편이라고 부르잖아. 이해해? 그런 직선은 L에 관해서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6자리인 직선인데 이런 직선인데 여기에 관해서 알파 영역, 베타 영역 이렇게 몇 개로 분할이 된다는 거지? 두 개의 영역으로 분할이 된다는 거 맞지? 상황부터 인식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을 들어보자고. 그런데 말이야, Z가 1인 평면에서 살고 있는 이 P1, P2, P3가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떨구게 되면 모두 알파에만 포함되거나 모두 베타에만 포함되도록 하는 양의 정수 K의 최소값은 M. 그런 말이야. 결국 묻는 건 나를 Y절편이라고 하는데 이해해? 이 Y절편 K의 이건 무슨 절편이라고? Y 절편인데 이해해? Y 절편인데 Y 절편에 무슨 값과 무슨 값을 묻고 있는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는 문제 아니냐라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제 문제의 조건은 뭐냐면 수선의 발을 떨구게 되면 P1, P2, P3가 수선의 발을 떨구게 되면 그게 알파 영역 또는 어디에 몰빵돼야 된다는 거야? 베타 영역에 몰빵돼야 된다는 거 맞지? 수선의 발들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XY 평면에서 지금 뭔가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 괜찮아? 정사형을 시켰을 때 XY 평면에다 정사형을 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오케이? 그럼 난 아직 주어진 조건식을 해석하지 못했단 말이야. 벡터에 대한 내적식을 왜 줬을까? OP 벡터라고 불리는 걸 3분의 1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OA 벡터는 고정이야. OP2 벡터를 1이라고 하고 OA 벡터와 OP3 벡터를 내적한 것이 마이너스 4분의 7이라는 이 조건은 도대체 왜 줬을까요? 라는 걸 잠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벡터라고 불리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 기하적 내적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잘 안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는 정사형되는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 그걸 다루는 테크닉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오케이? 하지만 기하적 내적과 어떤 걸로 내적을 크게 우리는 구분질 수 있어? 성분 내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럼 봐봐, 얘들아, 변치 않는 사항이 있어. 얘가 고정되어 있어. 근데 지금 뭐를 줬냐면 점 자체를 오픈했단 말이야. 그럼 나는 뭔진 모르겠지만 P1이라고 불리는 것을, 괜찮아? 좌표를 잡게 되면 X1, Y1, Z의 값이 1이니까 항상 1. P2의 좌표를 잡게 되면 X2, Y2, 1이라고 이렇게 잡아두면 되는 거 맞지? 그럼 내적을 한번 실행해봐. 성분 내적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이 조건식은 3x1 더하기 2분의 1 y1 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돼? 더하기 2의 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3분의 11이 된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여기에서 식은 다 똑같은데 다 똑같잖아. 얘가 다 일정하지. 바뀌는 건 뭔데? x2, y2, x3, y3 얘만 바뀌고 다 일정인 거잖아. 그리고 놓고 변하는 값은 뭐야?
이 값만 변하죠. 뭐라고 변해요? 1. 이 값이 뭐라고? 마이너스 4분의 7이라고 이렇게 변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뭔 소린지 이해해? 그쵸? 얘는 평면이에요. 그쵸? 얘는 뭐라고요? 평면이라고요. 얘들아, 얘네가 고정돼 있다라는 건 얘네들의 법선 벡터는 어떻게 돼? 법선 벡터는 어떻게 돼? 항상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법선 벡터는 어떻게 돼? 3 콤마 몇 콤마? 2분의 1 콤마. 이해해? 뭐 z의 값이 뭐라고? 법선 벡터니까 0이잖아. 이해해? 괜찮아? 야, 그럼 xy 평면의 벽선 벡터는 어떻게 돼? 0 1인 거잖아. 이해해? 얘네 평면인데 우리 내적하면 뭐가 돼? 오버하지 말고 알았다는 거야. 괜찮아? 무슨 소리냐? 예? 어떤 관계도 있다고 지금? 수직 관계도 있다고. 맞아? 그럼 얘네들을 xy 평면으로 뭐 하게 되면, 정사형시키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되잖아. 이해해? 직선이 되잖아. 오케이? 맞아? 그 정사형된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일정하잖아. 식이 일정하니까 다 뭐겠어? 마이너스 6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뭐로 일정하다고? 6으로 일정하잖아. 이해해? 그러면 정사형 되면 말이야, 너가 기울기가 몇 자리? 마이너스 6자리인 직선이 돼. xy 평면에 정사형 시키면. 왜? 수직관계니까. 이해해? 그 수직관계를 뭐로 써본 거야? 내적이 빵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파악했던 거 맞죠? 괜찮아? 아니, 그렇잖아요. 두 법선 벡터가 주어지게 되면 이루는 각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뭔 소린지 이해해요? 그러고 나면 봐봐요. 그러면 바뀌는 건 누굽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6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얘들아, 1의 y절편 누구야? x 대신 0 집어넣은 다음에 호로록 계산해.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5에다가 2를 곱하니까 3분의 뭐가 돼? 10. 2번 직선의 y절편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다가 2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거기다 2를 곱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 3번 직선의 y절편은 어떻게 돼? 훅 넘어오시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뭐가 되니? 15에다가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되잖아. 이해해? 나야, 다시 상황 분석. 나 xy 평면이라고 해. 1번 직선 와줘. 기울기 마이너스 6짜리야. 나 와줘. 나야, 나 1번이야. 나 마이너스 3분의 뭐라고 불러? 10이야. y절편 맞아? 나야 2번 직선. 나는 마이너스 2야. 우리들은 다 평행해. 맞아? 정사형된 직선은 나 여기 마이너스 2야. 나야 3번 직선. 맞아? 나 y절편 뭐래? 마이너스 2분의 15라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이젠 L이 똑같은 기울기 뭐를 갖고 마이너스 6을 가져야죠. 이해해? 그렇고 세 점을 분할됩니다. 그럼 L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다 평행하니까 L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 그런 양수의 최소값은 뭐가 돼? 얘가 3.555씩이니까 정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 나야 이렇게 L이 분할해도 되는 거잖아. 너 위에 다 있어. 맞아? 그러면 이때는 얘 마이너스 몇 점 몇이니까 7.5니까 마이너스 100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200이어도 되는데 그 중에서의 최대값은 뭐야? 마이너스 8. 그래서 이거 구하라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12. 여러분들이 침착함을 가지고 똑바로만 해석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풀어왔던 그런 다른 문항들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번도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꼭 강조하는 게 번호를 보지 말라니까? 시간이 남았을 거 아니야. 21번, 29번, 30번을 볼 때는 27문항에 대한 것들은 완벽하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88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뭔가를 덤빌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 덤비는 시점이 오게 되면 절대로 번호 때에 쫄지 마. 예?
절대로 번호대에 쫄아서 아 이건 내가 못 풀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란 말이야. 맞아? 물론 그 문항 전에 27문항에 대한 검토가 완전히 필요해. 오케이? 내가 정말 잘 풀었나 이해해? 남은 시간 동안 그에 대한 검토를 필요하다고 한다면 째깍째깍 거리지 말고 원래 푸는 순서는 29번 풀고 21번 풀고 30번 풀 거 아니야. 맞아? 그런 문항들을 볼 때 번호대에 쫄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괜찮습니까? 이제 30번 문항 가보도록 할게요. (30번) 문항도 상당히 뭐 추론하는 데 있어서 스페셜한 아이디어나 그 어려움이 학생 스스로가 이제 식변형을 뭐 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아니기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만 잘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도전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볼게요. 30번 문항을 보시게 되면 최고창의 개수가 2분의 1이고 최소값이 0인 4차 함수 fx가 있대요. 아, fx라고 불리는 건 4차인데 나한테는 지금 두 가지 정보를 줬어. 최고창의 개수가 몇이라는 거, 2분의 1이라는 거 주고 그런 다음에 또 뭐를 준 거야? 최소값이 0이라는 걸 준 거야. 괜찮니? 이런 4차 함수가 있고 gx라는 함수를 줬어. gx라는 함수는 2의 x의 4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래놓고 합성함수래. hx라고 불리는 얘는 합성함수래. f서클 gx 이렇게 지금 합성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결론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는 결론은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f'5를 구하라는 거야. 아, 문제의 종착역은 말이야. fx라는 4차 함수에서 x는 5라는 지점에서의 뭐 좀 구해줘? 접선의 기울기 좀 구해줘야. 이해해? 괜찮아?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뭐를 줬냐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의 값이 보다는 0이다. 뭐를 준 거야? 점, 근, 선을 오픈해줘서 야 힘들게 이계도 함수 같은 거 괜찮아? 여러분들이 해서 원래는 우리가 점근선 막 저런 거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오픈한 것 같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종착역은 뭐냐면 4차 함수를 뭐 해라? 추론하자는 거잖아. 이건 4차 함수 추론 문제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건 4차 함수 추론 문제야. 추론. 이해해? 그러면 개형을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4차 함수의 개형은 어떻게 되겠어? 라고 물으신다면 아이씨 개형을 그리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그려지는 놈이 있고 아니 이렇게 그려지는 놈이 있고 아니 우리 이렇게 되는 놈이 있고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그려지는 놈이 있겠어. 잠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서 극값 하나 갖는 놈이 있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는 놈이 있고 2차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깔고 들어가는 거야. 추론은. 이해해? 그러면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이해해? 걸릴 거 걸르면서 추론을 해야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4차 함수 추론 문제라고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 그치, 목적의식을 갖고 가야 돼. 문제를 풀 때는. 오케이? 나한테 주어진 정보가 뭐고 내가 도착 지점이 어딘가. 도착 지점 f'5를 구하래. 그럼 fx 자체를 추론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4차 함수는 그릴 수 있는 거 맞죠? 네, 이 유형 중에서 도대체 뭐냐 라는 겁니다. 가를 볼게요. 바이가 가를 볼게요. 방정식 hx는 는 0,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교점이 몇 개 있어야 된대? 교점이 4개 있어야 된대. 이제부터 추론 시작. 최소값이 0이라는 걸 줬어. 최고창의 개수가 2분의 1이라는 걸로 나는 양수일 때 그래프의 개형을 쫙 나열했어. 오케이? 그럼 봐봐. 얘들아, 최소값이 0이야. 괜찮아? 최소값이 뭐라고 지금? 0이라고. 여기가 최소값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최소값이야. 괜찮아? 여기가 지금 최소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란다. 오케이? 그렇게 보면 다른 놈은 딱 누구지? 얘 하나만 달라. 괜찮아? 얘 봐봐. 이 최소값 갖는 지점을 그냥 알파라고 할게. 내가 이 최소값 갖는 지점을 뭐라고 하자고 지금? 알파라고 하자고. 괜찮아? 그럼 이제 문제를 풀게. 서로 다른 교점이 4개라는 건 hx라는 함수가 뭔데? f서클 gx잖아. 얘가 능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뭔 소린지 이해해? 그건 말이야, 나는 gx가 최소값이 빵이라 그랬잖아, fx에. 맞아? 그럼 gx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이해해? 그 값을 봐야 되는 거 맞지? 아, 이젠 gx로 가는 거야. gx라는 그래프를 내가 그려야지. 이해해? 괜찮습니까? gx, 그럼 미분하셔야죠. g'x는 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판 x의 몇 제곱? 세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x의 4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그래서 g'x는 무엇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2의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x의 세제곱 곱하기 몇 마이너스 x? 4 마이너스 뭐? x. 이게 도함수구나.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해? 괜찮아? 그러면 g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졌을까?를 보시게 되면 g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여기서 메인이 누구야? 얘 항상 양수니까 말이야. 예. 메인은 나야. 나 메인이라고 불러줘. 괜찮아? 물론 x제곱 빼서 생각해도 되고, 이거 뭐 하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4차함수니까 어떻게 그리면 돼? 슉 감소하게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 잠시 0이 됐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0에서 3중근 갖는 거. 여기요, 나 0에서 3중근 갖고 4라는 지점에서 실근 갖는 거예요. 이해해? 이게 바로 지금 누구인 거예요? G'이죠. 맞아? 그럼 얘를 통해서 gx를 잡는다라는 건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x축의 위치 관계는 모르겠고 얘 갖다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 0일 때는 뭐해? 감소해. 맞아? 감소하다가 뭐해? 증가해. 근데 gx라는 함수가 비교적 쉬우니까 지영이의 값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0. 지영이의 값이 0이구나. 맞아? x축 여기 지나는 거 맞죠? 이 정도는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증가하겠죠? 맞아?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건데 또 감소해? 점근선을 네가 확인을 못할까 봐. 맞아? 네가 그냥 스치고 지나갈까 봐. 출제자의 친절한 사랑이야. 이거 완전한 사랑이야. 나 너 사랑해. 괜찮아? 너 그래프를 대칭 그리지 말고 이 부분만큼은 신경 써줘. 그려줘. 괜찮아? 뭔 소리인지 이해하니 지금? 이 부분만큼은 신경 써서 그려줘. 네가 놓칠까 봐 내가 단위라고 가로치고 너한테 주의사항을 줄 테니까 여기에 좀 주목해 줄래? 사랑이 느껴져? 사랑이 느낄 거야. 문제를 풀게 되면. 이건 진짜 사랑이었어, 얘들아. 오케이? 너희가 못 볼까 봐 출제자가 점근선을 원래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 나오게 되면 수직 점근선, 수평 점근선 확인해야 되는 거 맞죠? 그걸 혹시나 네가 놓칠까 봐 출제자가 닫아준 거야. 괜찮아? 그럼 봐봐. 나는 gx가 알파가 돼야 해. 이 알파라는 값이 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근데 알파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데도 교점 몇 개 생깁니까? 최대. 이렇게 있어도 최대. 한 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두 개 생길 수도 있는데 최대 몇 개? 그럼 네 개는 절대로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네 개는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 괜찮아? 그렇군요. 얘네 다 삭제. 안 돼요. 맞아? 다 삭제라는 거죠. 뭔 소리인지 이해해? fx의 최소값이 0이래. 나 최소. 두 개의 극값이 같은 유형. 최소. 근데 f서클 gx가 0.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여야 된대? 4개. 괜찮아? 그러면 얘를 빵으로 만드는 알파의 값. 그럼 gx가 알파여야 돼. 맞아? 근데 알파라는 놈과 만나는 건 최대 교점이 몇 개밖에 안 생긴다고? 3개. 그러니까 이건 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알았어 이제. 알았어. fx라는 그래프는 fx는 나 알았어. fx라는 그래프 자체는 어떻게 개형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나 극각 같은 유형이야. x축 여기 최소값이 뭐여야 되는 거야? 0이어야 되는 유형이야. 괜찮아? 내가 너를 알파라고 놓고 내가 너를 베타라고 놓을게.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하니 지금? 4차의 그래프를 잡은 거예요. 가라는 조건을 통해서요. 괜찮습니까? gx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졌던 거라고요? 라고 물으신다면 gx라는 그래프는 가다가 이렇게 가는, 괜찮아? 이게 바로 gx였던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제 나라는 조건 해석합시다. 나. 아이나. 함수 hx는 x는 0에서 뭐가 되더라? 극소가 되더라. 극소. hx라고 불리는 것은 gx라고 불리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 미분이 가능한 함수 합성이 있기 때문에 hx도 뭐가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이 가능해요. 맞아? x는 0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면? 극소값을 갖는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맞죠? 6평 20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호 변화의 관찰이야. 맞아? 그럼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해.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자라는 거죠. h'x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h'x는 예로부터 h'x는 바로 f'gx 곱하기 g'x인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하죠? 그럼 시작. 나는 얘를 여기다 갖다 쓰고 갈 걸 그랬다. 다시 h'x라고 불리는 건 f'gx 곱하기 g'x. 괜찮아? 그럼 봐봐. 0으로 다가갈 때 0으로 다가가는 자극한 0으로 다가가는 우극한 얘를 보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얘 0으로 다가가는 자극한이든 0으로 다가가는 우극한이든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이때는 뭐가 돼? 0의 오른쪽에서는 뭐가 돼? 음수. 이해해? 이때는 뭐가 돼? 양수. 괜찮아? 이게 g'x 아니야. 괜찮아? 그런 다음에 난 얘를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생각을 해야지. f'gx라고 불리는 건 합성함수잖아. 합성함수라고 불리는 건 동그라미 몇 개? 3개로 가는 거잖아. g 간 다음에 누구 가는 거야? f 프라임 가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0으로 당하는 우극한, 0으로 당하는 무슨 극한? 자극한, 0으로 당하는 우극한을 조사하면 되는 거 맞죠? gx의 함수값이요. 0보다 약간 클 때나 0보다 약간 작을 때도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0보다 약간 크죠? 이해해? 0보다 약간 클 때 이제 나는 f 프라임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 돼요. 괜찮아? 근데 여전히 나는 여기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내가 얘를 알파 베타라고 부를게. 괜찮아? 지금 4차 함수잖아. 그러면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야. 케이스. 어떤 케이스가 들어가 줘야 되냐? 난 지금 얘를 1번 케이스. 왜 이렇게 크게 그렸니? 여기다 그릴게요. 1번 케이스에서 4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값이 0이라고 했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케이스 2에서 여기가 지금 알파 베타인데 여기가 0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괜찮아? 여기가 알파이면서 얘가 0이면서 여기가 베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뭔 소리인지 지금 이해하니? 괜찮아? 문제 잘 읽어야 해. 문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는 가라는 조건을 찾은 거고 이젠 최고창의 개수가 2분의 1이라며. 그쵸? 최소값이 0인 4차 함수 fx와 지금 여기를 무슨 값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최소값이라고 부르는데 오케이? 괜찮아요? 4차 함수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뭐 한 거예요? 케이스를 분류했다 이거예요. 뭔 소린지 지금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봐봐. 얘들아 만약에 1번 케이스였다라고 한다면 여기 1번 케이스를 봐봐. 그러면 얘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무슨 수가 돼버려? 음수가 돼버리는 거 맞지? 이해해? 얘도 무슨 수? 음수. 얘도 무슨 수? 음수가 되지. 그럼 음수 곱하기 음수는 뭐야? 양수에서 음수 곱하기 양수는 뭐야? 음수.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걸 우리는 무슨 값이라고 불러? 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괜찮아? 그럼 두 번째 0으로 다가가는 자극한, 0으로 다가가는 우극한 여기 G 가고 여기 F 프라임 가는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 항상 0 플러스 0 플러스였던 거 맞지? 이때는 어때요? 이 유형에서는 양수 음수 양수. 그렇군요. 얘 양수 얘 양수. 그래서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 그래서 뭐가 돼? 극소가 되네. 아, 얘였네요 선생님. 나라는 조건은 얘의 값이 뭐였네? 빵이었네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추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이해해? 4참수의 개형 자체 하나의 근을 구했습니다. 알파가 뭐라는 사실이요? 0이라는 사실이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조건 다 지우고 다라는 조건만 이젠 잘 해석해 한번 해봅시다.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해? 극소값이라고 했으니까 뭐에서 뭐로 변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맞지? 그걸 통해서 관찰했었던 거야. 왜? 얘는 항상 부호가 결정되어 있었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놈이었고, 맞아? 그리고 여기도 항상 뭐가 된다는 0보다 큰 값이 된다라는 거 이해해? 그럼 0보다 큰 값이 되었을 때 곱해지는 걸 생각하면 됐던 거 아니야? 뭔 소린지 이해하니? 역추적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괜찮아? 지금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해? 하는 0이었다는 거, 제가 0이었다는 걸 하나 구한 거죠. 그럼 볼게요. 다라는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다라는 조건을 보게 되면 hx는 바로 f 합성 gx, 얘가 뭐여야 된대? 8이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 6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잠시만 선생님, 나라는 조건이 아직 이해가 안 가요. 나는 학생을 위해서 다시 잠시만 1, 2분만 다시 설명해 볼게. 1분만. 선생님, 나라는 조건이 나 이해가 안 가. 얘들아, 아까 그래프의 개형이 여기 알파 베타라는 것까지는 알았지. 최소값 갖는 게 0이니까 이 두 개의 유형은 가해서 체크했던 거 맞지? 그리고 여기가 x축이어야 되는 거지. 최소값이 0이니까, 맞아? 그럼 나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을게. 야, 알파가 이렇게 있어. 아, 여기의 값을 지금 내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의 값을 지금 베타라고 한 거잖아. 이해해? 그럼 교점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교점이? gx가 아까 가라는 조건에 의하면 이렇게 생긴 얘가 교점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4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알파가 말이야, 얘들아. 알파가 이렇게 깔려 있으면, 알파가 0보다 작게 되면 절대로 4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베타는 끼케야 3개잖아. 이해해? 그럼 알파가 음수일 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해? 알파가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알파가 0일 때는 여기 교점 하나 생겼죠? 그럼 베타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야지 3개 나오죠? 그게 바로 이거죠? 맞아? 그리고 알파가 어떻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알파가 3개 갖고 말이야. 베타는 그럼 몇 개 가져야 돼? 이렇게 1개 가져야 되는 거 맞죠? 괜찮아? 알파보다 베타가 커야 되는 거잖아. 이 빨간색이 누구예요? 얘죠? 뭔 소리인지 지금 이해하니? 그렇잖아. 가라는 조건에 의하면 4개 가져야 된다며. 최소값 갖는 데서.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까 봐 내가 다시 설명해 줬어.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2가지 케이스는 여기 2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에 돌려서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었다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 확신해? 이렇게 나라는 조건까지 왔어. 얘 안 돼요지? 아까 그 식의 나라는 조건에 돌리면 안 돼요지? 얘 뭐예요? 되죠? 얘죠. 이제 하나의 값이 여기가 0이었다라는 거죠. 얘는 다라는 조건만 해석하자고요. 얘 이제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몇 개여야 된대? 6개여야 된대. 그러면 말이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gx라고 불리는 거랑 gx가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된다고? 8가의 교점이 몇십 개여야 된대? 6개여야 된다며. 그럼 봐봐. 나는 8이라고 불리는 이 라인이 얘들아, 이렇게 y는 8이 이렇게 잡혔다라고 생각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를 별이라고 하고 내가 얘를 뭐라고 할게? 달이라고 할게. 그럼 별달은 어떻게 돼? 여기서 0보다 하나는 작으니까 얘가 별이 되지. 달은 어떻게 돼? 달은 아까 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었던 건데 지금 이게 알파란다 얘들아.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3개 갖는 게 이게 베타란다. 이해해? 베타보다 커야 해. 근데 베타는 커다고 하더라도 얘는 지금 교점이 없고 달이라고 갖다 붙이게 되면 달은 베타보다 큰 값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갖는다고 하더라도 몇 개야. 그러니까 돼, 안 돼? 안 돼요. 괜찮아? 8 이렇게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이쁘게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여기가 y는 8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괜찮아? 여기의 값을 내가 뭐라고 할게? x1 이 값을 뭐라고 할게? x2 이 값을 뭐라고 할게? x3 이해해? 그럼 x1이라는 값은 자체는 이렇게 잡히니까 돼, 안 돼? 교점 없지? 그리고 x2의 값은 어때? 딱 접하는 거니까, 맞아? x2의 값이 딱 접하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럼 x2의 값은 어떻게 돼? 알파보다는 큰 값이잖아. 이해해? 그럼 여기서 몇 개 갖는 거고? 3개 갖는 거고, 그 다음에 x3의 값은 베타보다 약간 큰 값이니까 이렇게 가야지만 되는 거 맞죠? 3개 그래야지 6개 생기잖아. 뭔 소리인지 이해해? 그럼 선생님 더 내려왔을 때는 어떡하네? 이렇게 됐을 때 생각해봐요. 이렇게 됐을 때는요, 이게 y는 8이라고 생각하면은요, y는 8이라고 생각하면 교점 여기 뭐 생겨? 이젠 알파1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아래쪽 갈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지. 여기 뭐가 돼? 알파2 알파3. 야, 알파 여기서만 하는 알파가 아니야. 별2 별3라고 할게.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알파와 베타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별2와 별3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베타보다 큰 값 속에서 있다 보니까 6개를 뭐 하게 돼? 초과하게 되잖아. 이해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30번 끝났습니다. 결국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건 내가 구하고자 싶었던 fx, y는 fx라고 불리는 것은 추론을 해봤더니 딱 접하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베타라고 놓는다면 이 값이 뭐가 된다? 이건 우리는 이미 비율관계를 알잖아. 맞아? 극값 같을 때는 극값 같는 지점이 바로 뭐가 된다? 중점이 된다. 오케이? 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몇 분의 베타? 2분의 베타 콤마 뭐라는 거죠? 8이라는 거죠. 괜찮아? 그럼 이 y는 fx라는 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fx라는 식은 최고창의 개수가 몇이니까? 2분의 1이니까 x의 제곱이라고 갖다 쓰고 x 마이너스 뭐라고 갖다 쓰면 베타의 제곱이라고 갖다 쓰시면, 내가 원하는 건 2분의 베타의 값이 8이니까 2분의 베타를 집어넣읍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8분의 베타의 제곱 곱하기 2분의 베타를 집어넣게 되면 4분의 베타의 제곱, 이 값이 뭐여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 8이어야 된다고. 그럼 결국 베타의 4제곱이라고 불리는 건 뭐라고? 2의 3승 2의 3승 2의 전체 몇 승? 8승이 되니까. 오케이? 괜찮아? 내가 원했던 베타의 값은 뭐가 되더라? 4가 되더라. 그래서 베타의 값이 여기가 4군요. 괜찮아? 그런데 나보고 이젠 f 프라임 뭐를 묻고 있어요? 5를 묻고 있죠? 미분에서 5 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여기까지의 추론 문항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 듣게 되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괜찮아? 이게 미적원의 함수에 대한 추론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극상 난이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네 문항을 해설했고, 잠시만 이제 앞으로 가서 볼만했던 문항들을 잠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지어도 돼? 잘 보시고